요즘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인하여 국가가 분열되고 전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관하여 스승님께 바른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치 이야기, 이 조국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면 제가 이 강의 중에 약간 흥분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약간 격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제가 감정을 자제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청문회를 하고, 이건 통과한 게 아닙니다. 청문회를 걸쳐서 대통령이 장관직에 임명을 했죠. 물러설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물러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서 이제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임명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형식 절차를 밟았을 뿐이지 이미 장관직에 임명된 거란 얘기죠. 근데 그냥 임명하면 이게 순서를 건너뛰는 것이며 명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려고 형식적으로 그 청문회를 열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다 열었을 때 이것은 장관직에 임명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미리 이미 약속이 돼 있었고 이미 선택된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 알면서도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르게 한 것이냐?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의 부담이 되더라도 의리를 깨더라도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임명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국가 민심이 분열이 되고 많은 정치인들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데모하고 저 광화문 앞에서 머리 깎고 있고 이런 짓을 하게끔 만들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지금 국가가 하나된 마음으로 운영을 해도 부족한 세상인데 뻔히 분열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대다수가 그 불성실함에 있어서 분노하고 있는 거 알면서 임명을 한다? 이건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절대 조국 본인도 사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않도록. 사임을 정식으로 했어야 되고 사임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께서 물러나야 되겠다고 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 미안하지만 너와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 정도로 심각하니 네가 물러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딱 하고 장관직에서 그래 장관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면 약간은 부담이지만 정치적으로 훨씬 득이 됩니다. 약간은 부담이지만 훨씬 국민의 어떤 갈등도 없어지고 분열도 없어지고 훨씬 여당 쪽에서 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 반대한다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임명할 걸 안 하겠느냐 하면서 강행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한 행위며
정치적으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물론 민심도 많이 떠나가게 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도 아니고 정치를 위하는 일도 아니고 국가를 위하는 일도 아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조국이란 개인의 사람, 개인의 관상, 개인의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관계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언행일치가 안 되고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게 이미 노출돼 버린 겁니다. 노출됐다면은 이건 정정당당하게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되고 창피해서라도 물러나야 돼. 근데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렇게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임명하는 분도 부족하고 임명받은 사람은 더 부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그 정책 낭비, 세금 낭비, 시간 낭비 이런 낭비를 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제가 이제 제 의식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 견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집안 식구들이 비리가 1%도 없고 친척들이 다 결백하고 또 마누라 자식들이 다 완벽하고 이러면 장관직을 잘하고 이런 게 부족하면 장관직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이혼했어도 정치 잘할 수도 있고 자식이 음주운전해서 법적으로 걸렸어도 정치는 잘할 수 있는 거고 부인이 엉뚱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남편한테 불명예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이분 정치 능력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저는 이런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집안의 어떤 좀 불상사라고 할까? 불손한 행동들 이런 것 때문에 정치를 못하고 잘하고 이 문제는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먼지 털면 안 나올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99%는 다 먼지가 나오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다 가족들 뒷조사하면 다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권력 쓴 일들 많이 있고 이 세상에 지금 노출되지만 않았을 뿐이지 99% 국회의원들 뒤를 보면은 다 권력의 힘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은밀하게 편법을 많이 쓰고 있고 불법도 많이 쓰고 있다. 단 우리 국민들이 모를 뿐이다. 근데 그게 죄질이라든가 어떤 사연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크고 작은 사연들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단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를 뿐이다. 그러면 덮어졌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세상에 얼굴 내밀고 정치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노출돼서 국민이 알게 돼가지고 국민이 판단을 하게 되고 시시비비가 드러났을 때는 이때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정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집안 잘 완벽하게 다스려야 정치 잘하고 완벽하게 못 다스리면 정치 못하고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날 때는 이건 하늘이
너는 그 자리에 가지 말란 뜻이란 얘기예요. 물러나란 뜻이고. 응? 근데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해도 된다 이겁니다. 내 말은. 왜 그러냐? 드러나지 않을 때는 요 문제로 네 정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니 정치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고, 요게 드러나서 시시비비가 될 때는 너는 이 기운에 눌려서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A란 장관이 어떤 여자랑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 근데 재혼한 여자가 술집 여자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술집 여자라는 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이분은 장관직을 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술집 여자면 어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분 정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며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술집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이 여자 술집 여자가 행이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합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부동산 투기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누구 돈을 떼먹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리가 드러나 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 명예가 장관한테까지 문제가 왔어. 그러니까 이 불명예가 장관한테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때는 이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불명예가 이 장관한테 파급을 주지 않았을 때는 해도 된다 이 말이라. 이게 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의 모자람으로 불명예를 뒤집어 썼다. 이건 하느님이 이 기운에 눌려서 너는 그만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러나야 맞다. 그건 왜 그러냐? 범국민의 눈이 다 바라보고 있고 이미 그 사람 기운을 걷어버렸어요. 너는 나쁜 놈, 너는 비인간적인 사람, 너는 비도덕적인 사람, 너는 언행 일치 안 하는 사람, 응? 너는 네가 말할 때하고 네 행동하고는 너무 달라. 이 국민이 이걸 다 알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너는 장관을 할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미 그 기운을 걷어버린 거예요. 하느님께서 걷었다 이 말이라.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죠. 그것처럼 민심이 이미 흔들어 버렸을 때는 이미 하느님이 너를 거둔 것이다. 너의 기운을 걷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르게 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껍데기 장관 노릇하는 것이지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겸손하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 근데 그런 이치도 모르고 고집 부리고 그냥 내가 장관 임명받았으니까 나는 장관 할 거야. 나는 그래도 내 소신을 지켜나갈 거야. 하면서 버텨요 이제. 그러면 우선은 버틸 수 있어. 우선은 버티지만 결국 내려놓게 된다. 결국 내려놓게 되고 우리 국가에 손실만 주고 끝난다. 왜 당신 하나 때문에 국력 낭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통을 터지게 생각해야 되며 국가 정치가 분열돼야 되며 강화문 내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냐 이 말이야. 당신이 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국 장관이 꼭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자기 사고의식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도 아주 갖춘 사람이고 나름대로 그 카리스마도 있고 나름대로 그 뭐라고 할까 소신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 가족의 불민함으로 이미 당신 명예가 추락했다면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다. 내가 몰랐다고 발뺌한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니냐, 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자기가 설령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자기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100% 장담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당신 책임이라 이 뜻이에요. 근데 마치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계속 말 바꾸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게 뻔뻔합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장관이에요. 국민의 질서를 바로잡는 장관이고, 법치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장관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장관직을 수락하고 장관직을 이행한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장관직을 바르게 수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겸손하게 물러나서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게 현명하다. 이 욕심, 저 욕심 다 챙길 것 챙기면서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거기에 속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우리 국민들 다 성장하고 다 깨우치고 우리 국민들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봐줄 뿐이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봐줄 뿐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잘하고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 장관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불민해가지고 당신 명예를 더럽힐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됩니다. 어떤 장관이든 따질 거 없이.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도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이 장관직 수행에 크게 오점이 안 되는 사소한 부분은 그걸 가지고 또 너무 물고 늘어져도 안 돼요. 공직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높은 자리 갈수록 다 부족함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정치 능력하고 관계없는 오점들, 작은 오점들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포용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그냥 받아주는 노력도 또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주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 정치인 자격이 없니 있니 이렇게 따지는 것도 바르지 않다. 우리도 늘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권력 가진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리가 아니고 큰 문제점이 아니고 큰 오점이 아닌 경우에는 또 우리 국민들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주 작은 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하야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 흠집 내기 식으로 이렇게 내 편이 아니라고 흠집 내기 식의 정치인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 많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관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약간의 오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장관직을 못하게 한다든가 또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오점이라든가 어떤 가족들의 약간의 실수라든가 이런 정도는 정치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포용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냉철하게 잣대를 놓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당신 한 말하고 청문회에서 하는 말하고 가족들의 행하고 너무 이 앞뒤가 안 맞는 게 100% 드러나서 당신 명예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분이 심각할 정도로 명예가 추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관직을 이행할 만큼 우리 국민이 인정해 준다. 이때는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의 문제점이 이분 장관하고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장관직하고 연결했을 때 크게 사실은 장관을 못할 정도로 범법 행위는 아니에요. 장관을 못할 정도로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앞에는 야단치고 왜 지금은 옹호하냐고.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장관직을 못할 정도로 이분이 불법을 저지른 최악의 나쁜 짓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양심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 불씨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고 이 문제점은 우리 국민이 분노할 정도가 됐다. 그렇다면 당신 재질이 설령 요만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가 돼서 이미 당신은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니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분 가족들의 불민함이 죽을 죄라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불민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인이든 내가 그 명예실축이 감당할 정도로 잘 이끌어갈 정도로 약간의 실수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자존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온 국민이 다 알아서 들고 일어나고 야당 정치인이 다 알아서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국력 낭비를 할 때는 단호하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일이며 다른 정치를 위하는 일이다. 그 자리가 얼마나 욕심이 나고 탐이 났으면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고자 합니까? 자기만이 정치혁명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이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언하지만 제대로 개혁 못합니다. 왜냐?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말로만 개혁이지 실제는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합니다.
근데 마치 자기는 개혁의 소신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흉내만 낼 뿐이다. 결국 흉내 내다가 결국은 끝납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지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긍정과 부정을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 국민은 정치인을 바라볼 때 큰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기상이나 정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장관감이 되는지 국회의원감이 되는지 큰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작은 거에 매여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흠집내기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비리가 드러나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야당한테 신뢰를 잃고 또 많은 정치인들한테 신뢰를 잃었을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물러나는 것이 바른 자세이며 그 불명예 뒤집어 쓴 기운이 그 불명예를 쓴 탁한 기운이 이미 그 사람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바르게 쓰게 되며 우리 국민들이 믿고 정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정말 반성하시고 바르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